문학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원더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는 사운제창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사운제창 준비! 사운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한다. 믿음에 섬기며 섬긴다. 자. 그동안 많은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희망의 어떤 비전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애터미 행사의 모든 주관과 사회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영 리더스 멤버이며 샤론 로즈 마스터인 우리 김성호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많은 박수로 많은 비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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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방금 또 소개를 받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온 샤론 로즈 마스터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왕은 이렇게 강의할 적에 좀 마이크 자유롭게 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뭐 편하게 음소거 해주셔도 좋고요. 뭐 혹시나 뭐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나 또는 뭐 호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셉을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신홍철 본부장님께 초대를 받고서 여쭤보았습니다. 여쭤보았더니 그냥 편하게 제가 마음이 와 닿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다가 신홍철 본부장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오늘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직설적이며 독설적인 강의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일반 회원분들부터 뭐 세일즈 마스터, 뭐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리고 뭐 샤론 마스터, 또 뭐 우리 봉자님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직급은 샤론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갈 길도 멀었고 아직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 강의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그래 너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네 이야기 중에서 혹시나 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내 걸로 갈취해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5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늦어도 10시에는 끝낼 테니 많이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운 내셔서 함께 이 시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오전 9시 전에 준비하고 9시부터 대전을 떠나서 좀 전까지 외지에서 지방에서 미팅하고 센터 오픈식도 진행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저도 아주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나 애터미 정신으로 또 우리 애터미 비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으니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직설적이며 독설적이기 때문에 웃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또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우리가 초이스한 회사는 애터미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 애터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돼 보셨을 거고요. 또 아마 쉽게 선택하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 올해 이제 85년생 이제 37살이고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와이프와 함께 사업을 하지만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애터미에서 보면 아직은 나이는 젊은 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어느 분들 못지않게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네, 시궁창도 들어갔다 나왔고요. 네, 또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 보기도 했고요. 진짜 밟는 족족 지뢰를 밟아서 빵빵 터져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너무도 또 향기로운 꽃내음에 이끌려 꽃밭을 걸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 하나하나 모여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아마 뇌리에 스치셨던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과 빗대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각자가 생각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애터미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 그대로 네트 그물을 형성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일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며 또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범주 밖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또 태연하게, 또 슬기롭게 애터미 정신으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네트를 뿌리는데, 네트를 내가 이제 짜는데, 그물을 짜는데, 먼저 앞장서서 내가 바늘을 들고서 열심히 그 그물을 짜는 분이 있는 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피땀 흘려 짠 그물을 헤집는 분도 계십니다. 헤집고, 찢고, 끊어버리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이 열심히 짠 그물을 그저 내 것 마냥 취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성향 차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전자가 됐든 이제 중간이 됐든 후자가 됐든 각자가 다른 성향이었지만 애터미를 만나면서 애터미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다 같이 애터미인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각자의 역량 차이일 거고 각자의 경험 차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나이에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고초를 겪었고요. 피눈물도 흘린 적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선택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보고 또 저희 쪽 라인 이야기도 좀 드리고 또 제 이런 근황도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애터미라는 회사의 본질은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애터미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내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애터미란 이 사다리는 단순히 밟고 올라가기만 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내가 이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밟고 성공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중간중간 이 과정도 나를 바꿔주고 나를 탈피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갈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홍철 본부장님께서 제가 이 회사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활동도 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 저는 능력이 없었는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나의 능력을 키워주고 나를 바꿔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자성어 다 배우셨을 겁니다. 주인, 의식. 내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같이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회사를 쭉 지켜보다 보니 회사가 정말 독단적으로 회사 임원진들이나 또는 이렇게 직원들 또는 CEO 한 명이서 모든 걸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처세와 함께
사업자들이 함께 이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꾸려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내 회사니까. 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진짜 이 창업자의 마음, CEO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 우연히 회사에서 회모임을 공짜로 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모임을 공짜로 타먹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애터미 스텝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알아보다가 점점 빠져들고 있을 때 한번 이 회사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영화처럼 적진에 파고들어서 스파이가 되어봐야겠다 생각으로 애터미 스텝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속리산 한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이 됐는데, 그 석세스 아카데미 속리산이라는 곳에서 스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좀 아파서 애터미를 만나게 됐지만 또 다행히도 또 많은 분들께서 좀 험한 일보다는 조금 쉬운 일, 하지만 발만 좀 빠르면 되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회장님의 겉옷을 받아주고 물을 떠다 드리고 커피를 챙겨드리고 칠판을 지워드리고 이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올라가서 한 번씩 칠판을 지우고 이런 일을 스텝 봉사를 하면서 해모임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드릴게요. 맞추시는 분 제가 해모임 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스텝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해모임을 몇 박스씩 받았을까요? 3, 2, 1. 네 박스야. 네. 뭐 김승욱 장님 뭐 알고 계시니까 안 돼, 패스. 탈락. 네, 뭐 네 박스 뭐 두 박스 하신 분 계시는데 네, 한 박스 받았습니다. 이 고급 인력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몸을 팔아서 해모임 한 박스 76,5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모임 한 박스 받으면서 뭘 알게 됐느냐, 이 회사의 시스템, 조직의 구도, 그리고 회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확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CEO입니다. 우리 이성윤 박사님께 많이 배웠죠. 태도가 전부다라고. 근데 그 태도를 CEO이신 박한길 CEO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침을 뱉지 않고요. 세 번째, 뱉은 말을 먹지 않고 다 지키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회사 대표는 CEO라고 하더라도 절대 뭐랄까요, 기계적이거나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뭐 그런 게 전혀 있지가 않았고요.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실예로 스태프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도 애터미를 만나고 그 전에 이제 사경회에 한번 참석했다가 우연히 인사만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또 안면이 있었던 회장님이 제가 이제 스텝을 하면서 이제 석세스에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제 뒷무릎을 탁 치면서 장난을 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한길 회장님이셨고요. 네, 또 이렇게 그 어깨발 넓으신 그분께서 막 목을 조르고 어깨를 툭 치시면서 잘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지 라면서 정말 그렇게 인간적인 이렇게 향기를 이렇게 뽐내주시는데 너무도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도 달랐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 직원분들 보면서 직원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이 주인의식을 다 갖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진짜 그렇게 개개인이 뭉쳐서 이게 점조직이 하나의 큰 거대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회사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지?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분석을 끝내고 진짜 내가 이 회사를 가져야겠다. 내가 이 회사를 차지하고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성공자의 자리로 올라가야겠다 라면서 결심을 했던 그런 기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많은 부분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계 사업입니다. 자, 그렇게 느끼고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전 사랑센터라고 예전에 이제 고유선 센터장님이
갖고 계셨던 한 10평 남짓 작은 센터에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다들 출근하셨을 겁니다.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네, 다 다르실 거죠? 8시 반이요. 네, 저는 7시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혼자 1시간 동안 사무실, 그리고 그 당시 지하에 있던 곰팡이네 쿵쿵 나던 그 지하 강의실까지 청소하고 8시부터 1시간 동안 VOD 강의를 시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퇴근 몇 시에 하시나요? 퇴근 대중 없죠? 맞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퇴근은 놀라지 마세요. 아침 9시에 했습니다. 네.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아침 9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단은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몇 달을 애터미 사업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출근해서 청소하고 VOD 보고 퇴근하고 집에서 누워있다가 허리 치료받고 재활훈련하고 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모든 걸 정말 많은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관계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좋은 관계, 좋지 않은 관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는 군대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어디선가 자꾸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이 사업은 1인 1기업이거든요.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 등록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근데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저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싫어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간쓰게 빼고 이렇게 달콤한 소리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못 돼서 정말 싫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돌리는 거 못하고요. 직설적으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고민돼 봤고요. 또 많이 연구돼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사업이 애터미인 것인가 라면서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스폰서와 이제 파트너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파트너님보다는 스폰서님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는 파트너 겸 스폰서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요. 누구나가 똑같이 애텀이라는 회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맞나요? 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데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밉보일 일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저 묵묵히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정해서 그 일을 반복하시면 되는 일이 애터미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애터미의 일 가운데는 이 포인트라는 게 발생하면서 누군가는 돈의 노예, 누군가는 포인트의 노예가 되어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장은 좋죠. 편하죠. 쉽죠. 재밌죠.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 이 뇌가 굳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일이 되지가 않아요. 당장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일은 당신들의 스폰서가 하는 일인 겁니다. 결국엔. 내가 포인트를 받아서 그 포인트 가지고 열심히 돌리겠지만 결국 그 포인트는 메말라갑니다. 왜? 내가 스폰서의 일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스폰서는 본인 일을 한 것뿐이고요. 근데 나는 내 일을 한 게 아닌 내 스폰서가 돈을 벌기 위한 내 스폰서 일을 도와줬을 뿐이고 그 작은 보답으로 내가 그저 몇 달 정도에 이렇게 수입이 생겼을 뿐입니다. 솔직히 네트워크 마케팅 냉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면서 결국엔 그분들의 결과는 어땠느냐? 스폰서가 성공해서 기쁘다. 그러나 저 새끼랑은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스폰서는 그저 내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 밟고 올라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수많은 참고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스폰서가 시킨 대로 하시면 좋죠. 그러나 스폰서가 시키는 일 외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폰서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폰서의 마음과 파트너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마 여기 스폰서님들 다 아실 거고 파트너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스타마스터 스폰서님 마음 다를 거고요. 샤론노즈 마스터 스폰서님 마음 다를 겁니다. 이 스폰서 마음과 파트너 마음은 다른데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기왕이면 스폰서가 파트너분께 맞춰주고 기왕이면 파트너 사장님이 스폰서님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무조건 예스 하지 말고 왜 스폰서가 왜 파트너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진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 스폰서님과 싸웠을까 안 싸울까요? 저는요 이영희 총장님과도 싸운 놈입니다. 저희 장모님이신 김희수 본부장님과는요 당연히 싸웠죠. 신홍철 본부장님 제 스폰서님 아니시니까 안 싸웠지. 좋아했지. 그런데 스폰서님과 싸울 일 있으면요 싸우셔야 되는데 파트너님은 스폰서님께 들이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스폰서는 파트너님을 들이받지 마십시오. 제발. 스폰서가 뭐라고 굳이 그죠? 스폰서님 파트너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파트너님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님이 스폰서님 들이받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이받으세요. 열심히 들이받는 파트너가요. 나중에 훌륭한 스폰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 기준에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몇 번 발생했었거든요. 저는 밤 10시에도요. 열받아서 이용수님 전화합니다. 받을 때까지. 받아요. 한 2시간 좀 싸웠나? 그 당시 기억에도요.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졌어요. 제가 지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느끼는 게 많았고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또 저희 김희수 본부장님과 안 싸웠을까요? 엄청 싸웠어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저 지금은 이사했지만 저희가 김희수 본부장님과 딱 2분 거리 있었어요. 저희가 제 집에서 문 열고 나가서 몇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본부장님 댁이었거든요. 무려 3달 동안 그 집 근처도 안 갔습니다. 아예 돌아서 갔어요. 짜증이 나서 열이 받아서 보기가 싫어서 눈도 맞추기 싫어서 말도 섞기 싫어서 제가 부족했으니까 한참 부족한데 그거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스폰서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누가 손해본지 아세요? 제가 손해봤어요. 3개월 피눈물 흘렸습니다. 피눈물 흘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잘났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었을까? 내가 이 보이는 딱 가려있는 내 시야에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너무 전투적으로만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나중에 진짜 본부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런데 진짜 벼랑 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싸웠더니 나중에는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에게 주신 말씀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리더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열받으시면 신홍철 본부장님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들이받으시는 겁니다. 황소가 되셔야 돼요. 들이받아서 스폰서가 나에게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스폰서가 절대 돌보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올바른 리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스폰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양식 말고 진짜 올바른 리더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궁금증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해보세요. 어느 날 TV 경연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면은 5분간만 바보가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답변을 듣는 순간 내가 질문한 그 부분은 내가 그 뒤로는 전문가가 된답니다. 그런데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영영 그 분야에서는 알 수 없는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또 막 쓸데없는 질문하시는 거 있죠. 막 또 스폰서님 몇 시에 자요? 스폰서님 얼마 벌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한, 내가 밟고 올라가기 위한, 진짜 밑거름 되기 위한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또 어제 우리 이수련 총장님 강의 들으시면서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내가 있는 지금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일단 나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고 싶었고요. 저는 말을 좀 더 또렷하게 하고 싶었고요. 저는 좀 더 의미 전달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헌데 성격이 급하고 말을 빨리 하면서 지금 말을 뱉는데 그 다음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서 같이 뱉다 보니까 말이 많이 꼬이고 발음이 새어나가고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질문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말씀 잘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또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애터미에서 센터를 꼭 하나는 갖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애터미는 레그가 두 레그인데 내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 안에 내 레그에 좌측 레그와 우측 레그에 있는 소비자, 사업자 이런 분들이 함께 한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천안에 계시는 센터장님께, 서울에 계시는 센터장님께, 인천에 계시는 센터장님께, 광주에 계시는, 전주에 계시는, 보사등에 계시는, 김해에 계시는 이런 센터장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이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센터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예요? 몇 평이에요? 컴퓨터 몇 대 있나요? TV는 몇 개고 얼마 드셨어요? 의자는 몇 개 비치하셨나요? 테이블은 몇 개인데요? 그럼 처음에 초기 창업비가 얼마 정도 드셨나요? 했더니 그 당시 약 1,000만 원 정도, 최소 66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600만 원이 아니라 6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서 언젠가 내가 센터를 갖게 된다면 이런 센터를 만들 거야 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얼떨결에 그냥 바지 사장으로 센터장을 또 맡고 있긴 한데 다만 이 센터를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함께 녹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대전 가온일센터는 연합센터이며 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라인분들이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단 하나. 자, 가온일센터 소속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 가온일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언제고 문 열고 들어오실 자격이 되시고 언제든지 이 센터를 이용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센터 주인이기 때문에 함께 가꾸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여기도 가운데 분들 많이 계시지만 모두가 다 주인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객식구도 있고요. 그냥 방문 손님도 계시고요. 진짜 주인도 계세요. 어쩌겠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그분의 한계니까. 근데 진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소속되는 센터 있죠? 여러분들이 소속한 센터에 제발 주인이 되세요. 제발 주인이. 센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삐걱거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을 고쳐볼까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이블이 낡았다? 그러면 정말 빛이 나게 좀 닦아보셨으면 좋겠고. 먼지 좀 쌓여있다. 먼지 좀 닦아주시고. 여러분 센터잖아요. 내 사무실에 내 손님이 왔는데 언니 더러워. 그럼 쪽팔리지 않나요?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회사에도 주인의식, 센터도 주인의식. 왜 꼭 여러분들 코드만 주인의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 들어오면 될 거지. 아니요. 이미 회사에서 또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많은 걸 제공해 주셨어요.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다 내 거라는 생각.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닌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여러분들 파트너님이 모두가 다 같은 생각으로 주인이라 생각한다면 와,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스폰서 사업이 아닌 제발 좀 내 사업을 하세요. 내 사업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 스폰서가 뭔가 연락이 왔다 또는 미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꺼낸다. 의심해 보세요. 스폰서 사업인지 내 사업인지. 진짜로. 이런 거 있죠? 맞아요. 누구도 도움이 되고 누구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돼서 모두가 좋네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순신 총장님 그러셨잖아요. 본인은 본인의 직급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동참하신 분들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직급 가는데 동참만 하실 거예요? 내 직급을 가셔야죠. 안 그래요? 직급 도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급 도전을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직급부터 유지하시기 위한 도전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우리 신홍철 본부장님은 1세대예요. 1세대. 다이아몬드 마스터로서 억대 목장에 억대르클까지 들어가신 1세대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1.5세대입니다. 1.5세대. 그래서 1세대 특징이 뭐냐? 바람이 불 때 함께 날아갔고요. 파도가 칠 때 같이 흔들려졌어요. 파도가 밀려올 때 같이 그 파도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쭉쭉쭉 밀려가는 그런 세대가 1세대였습니다. 2세대는요, 주워 모으는 세대. 3세대는요, 내가 이악물고 해야 되는 세대. 개인 퍼스널 혼자서. 저는 1.5세대였어요. 1.5세대. 저는 딱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늦었어요. 저희 대전에서 저희 주변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라인 분들 보니까 평균 12개월이면 세일즈 마스터를 가셨어요. 저는 못 갔어요. 세일즈 마스터 무슨 세일즈 마스터? 에이전트. 그러다가 4개월 뒤인 17개월, 그러니까 정확히 14개월 차에 세일즈 마스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제 위에 어떤 분이 국장인가를 가는데 한 분이 펑크가 났나 봐요. 근데 맨 밑에 있던 게 저였는데 제가 김희숙 본부장 사위니까 저를 찍어버린 거예요. 기억합니다. 가만히 있다가요. 보너스 45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다예요. 후원수당을 못 받았어. 후원수당을.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해야겠다 해서 3개월 뒤인 17개월째.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면 그게 저의 움직일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뛰었어요. 3개월을. 진짜. 애터미 아세요. 6글자. 철물점, 미용실, 화장품 가게, 편의점, 슈퍼마켓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딱 3개월 뒤인 17개월째에 판매사를 제 힘으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바로 또 유지가 됐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아직 조직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3개월 뒤인 20개월째에 한 번 더 유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6개월을 뛰었는데 그 20개월부터 이번, 그러니까 5월이니까 4월 후반기까지 세일즈 마스터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거는 애터미 하세요.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좋은데 소개해 주시면 제가 사장님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 다 해드릴게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그런데 저는요, 애터미 둘에 그저 딱 2명 등록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많아요. 제 스폰서도 엄마네. 마누라 엄마. 저는 엄마 2분 등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천 명 되죠. 소비자 다 따지면. 근데 진짜 제가 한 건요, 그 6개월, 진짜 그 6개월 동안
애터미 아세요라면서 제 조직을 만들었던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매일매일 감사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매일매일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행했고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놓친 적이 없었고요. 또 재밌는 거.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고 싶은 때가 온 거예요. 마음속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왜냐? 제 우측에 그 당시에 세일즈 마스터가 9분이 있었어요. 좌측에 1분.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겠죠? 그래서 도착! 하고서요. 스포츠인들 그러니까 업라인 다 전화 올렸어요. 나 이번에 다이아몬드 도전하니 여러분들 지금 유지하세요. 도움은 필요 없어요. 이러고 출발했죠. 일주일 뒤에 전화 다시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취소할게요. 아니 우측에 9명 했던 세일즈 마스터가 1명도 유지를 안 하네. 와우, 언빌리버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일 13일 중에 10일쯤 됐을까요? 갑자기 포인트가 폭발하기 시작하더니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포츠님들께 죄송해서 그냥 전화만 드렸는데 제가 안타까웠나? 좀 딱했었나? 어떻게 다들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막 갑자기 다시 넘쳐나시 하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요 전반기 세일즈, 후반기 다이아, 전반기 세일즈, 후반기 다이아 이렇게 쭉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수입이 진짜 200을 벌다가 400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와우, 젊은 나이에 난 일 다 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 놀자. 그러면서 애터미에 잠깐 멀리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그랬더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벼락이 저를 쏘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왼쪽 가장 위에 있는 저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단계에 계시는 헤드 사업자분께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지금도 누워 계세요. 그러더니 우측에 계시는 두 번째 헤드 사업자분의 남편분이 식물인간 되셨어요. 다치셔서. 그러면서 팀장님 한 분이 병간호 때문에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고 다음해였나요? 왼쪽 맨 밑에서 7학년 2반 정말 건강하신 할아버지, 자산이 현금만 몇 억이에요. 아메이만 10년 넘게 전제품 써주셨던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은 식물인간도 아니에요. 갑자기 돌아가요. 갑자기. 코인 쪽에 투자하신 몇 억이 복귀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주무시다가 이 혈압 때문에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라인이 박살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데 와, 무섭더라고. 그런데 애터미 덕분에, 애터미 이 제품력 덕분에 소비자들은 떠나지 않게 되면서 그 소비자들이 계속적인 재구매를 해서 판매 사비는 서비스는 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제가 나중에 샤론까지 도전했고 지금 샤론 마스터에 성공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애터미 너무도 감사해요. 제가 했던 건요, 그 6개월, 좀 전에 말씀드렸던 6개월 동안 열받아서 쪽팔리기 싫어서 애터미 알리러 다녔고 그러면서 뛴 게 전부입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시스템 참여하신 분 계실 거고요. 오늘 정말 급해서 못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 성공하시는 거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실 거예요. 이 하나 차이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 있을 시스템 빠지면 안 되겠죠? 꼭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시스템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무슨 시스템 반목이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리더가 되셔야죠. 그죠?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아셔야지. 시스템을 다 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준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거죠. 아니, 냇가에 팔뚝만한 물고기가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물가 앞까지 왔거든요. 근데 아니, 손에도 다 이미 지워졌어요. 손에 어망도 지워졌고요, 작살도 지워졌고 낚싯대도 다 지워졌어요. 내 손 다 쥐고 있다니까요. 근데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게 여러분 모습일 수 있다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시스템만 참여가 있고 이 시스템을 활용을 못 하시는 분 계시다고. 이유가 뭘까? 뇌가 굳어서? 아니면 간지나지가 않아서? 아니면 아직 먹고 살만해서? 아니면 노후가 준비가 돼 있어서? 아니면 신홍철 본부장님 선고하는 꼴보기가 싫어서? 그건 아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뇌 운동을 하셔야 돼요. 뇌 운동. 제발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우리 진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진짜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이용희 총장님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며 그 습관이 바뀌어야 내 운명이 바뀌어서 결국 내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태도에 다 드러나는 거였지 않나요? 저 많은 분들이 욕해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저 새끼 싸가지 없다. 어린 새끼가 버리장머리 없다. 세 번째, 쟤는 뭐 많아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다 들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꼼짝도 안 해요. 알고 있어요. 저는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정말 좋아해요. 진심으로 좋아해요. 저를요, 인사치레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 계세요. 아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분 인사 잘 안 해요. 전 진짜 진심으로 저 좋아하시는 분들. 왜냐면 제가 봤더니 진짜 성공했을 때는요, 나를 진짜 좋아해주는 분들이 옆에서 같이 해주지. 형제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 정말 이 탈을 잘 써서 정말 그런 분들 개뿔이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분 딱 갈라요.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끝.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요, 아, 저 오셨어요? 제가 말 한마디 더 걸어요. 제가. 그래서 저를 판단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180도 다 달라요. 정말. 좋은 놈이다와 나쁜 새끼다. 딱 갈려있어요. 나를 좋은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분들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분들은요, 저와 연이 없는 거예요. 암만 제가 계산을 때려봐도 그분은 저랑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런 분들이거든요. 비즈니스니까 형제 라인이라고 무조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 똑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그런 분들 보고 배웠거든요. 내가 다 잘해줘 봤어요. 진짜로. 아니야. 내가 당장 자기 손바닥에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를 얹더라고. 근데 끝나잖아요. 그러면 딱 바로 입 딱 닦아요. 바로 쌩까요. 그렇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려요. 여기서도 진짜 성공하신 분들 많은데 성공자가 되고 나니까 진짜 그 어려울 적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서로 눈물 훔쳐주면서 온 그 자리에 그 성공의 자리까지 왔는데 야, 등 싹 돌리고 바로 쌩까더라고요. 성공자가 되고 나니까. 또 배웠어요. 아, 우리 팀 내에서는 내가 진짜 성공할 때까지는 잘해야 되겠다. 등 돌리면 안 되겠다. 저 파트너 사장님이 내가 정말 부족해서 내가 저분을 정말 성공자로 올려놨을 때 저분이 날 쌩까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때까지만 일하자. 이런 마음도 먹었었어요. 어차피 너도 나도 성공하면요. 안 봐도 그만이에요. 안 봐도 그만. 어차피 스폰서는 손 안 봐. 파트너가 성공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떠나냐? 떠나지 않더라고. 많이 봤어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안 좋은 모습을 반대로 해서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스폰서의 마음과 파트너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방법은요, 의외로 쉬웠어요. 소통하세요, 여러분. 소통. 뭐 개뿔이 스폰서 지급 갈 때만 소통하지 마시고 제발 좀 평상시에 소통하세요. 평상시에. 솔직히 저는 제 눈에는요, 죄송해요, 욕 한마디 할게요, 역겨워요. 스폰서 지급 간다고 할 때만 딱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휴먼 네트워크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단물만 빼먹으려 합니까? 내 파트너의 쓴물을 스폰서가 빼먹어서
그 파트너한테 단물만 남아서 그 단 향기가 나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그 파트너한테 붙어서 그 파트너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아, 제발 소통 좀 하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소통하랬더니 야, 내가 스폰서인데 내가 얼마 버는지 알아? 또 내 말 들어야 돼? 아, 역겹지 않아요? 어차피 다 똑같이 만나는데? 스폰서가 먼저 됐든 파트너가 먼저 됐든 소통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계속 시도했다가 소통이 안 된 파트너분들도 있어요. 열받아서 제가 강제 탈퇴시킨 분도 있어요. 꺼지라고. 후회해요. 후회하는데 그것도 경험이었어요. 해보고 나니까 알겠어요. 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후회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 치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통하셔야 되는데 소통하시면서 스폰서의 마음과 파트너의 마음이 같아지게끔 애터미 마음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폰서분이 알고 있는 거를 파트너 사장님도 똑같이 알아야 됩니다. 제발 좀 쉬쉬하지 마세요. 쉬쉬하면서 뒤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요. 날 욕할 거라면 내 앞에서 대놓고 욕 좀 하시라고. 뒤에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근데 그 뒤에서 욕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 데스노트에 다 써놨어요. 다 죽을 거예요. 코드가. 애터미 코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애터미는 좀 애터미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다. 항상. 제가 안테나가 정말 많아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안테나 많이 꽂아놓고서 뭘 하느냐? 염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 전하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정말 각 라인마다 각 나라마다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좋은 점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다 배울 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족한 부분만 배워야 된다는 게 함정. 근데 이 뇌는 자극적인 거에 먼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먼저 듣고 안 좋은 걸 먼저 전하고 싶은 이 욕구가 막 생겨 올라와 봐. 사람 심리 본능이 그래. 이거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누르고 복이 되는 말, 축복을 주는 말, 그 사람한테 힘이 되는 말, 응원이 되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다시금 애텀을 바라보고 뛸 수 있어서 나중에 고마웠어요. 주미 언니 고마웠어요. 연수 형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내 입에서 꽃잎을 뿌려주시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신홍철 본부장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시스템 안에서 빠지지 마시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의 성공이 아닌 스폰서의 일이 아닌 내 일. 자, 스폰서는 스폰서의 나는 내 일. 내 파트너님은 파트너님의 일을 한다? 와우. 그 라인은 절대 흔들릴 일 없고요. 절대 무너질 일 없고요. 아마 애터미에서 가장 빛이 나는 라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코로나가 왔습니다.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코로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쨌든 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면과 비대면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요. 아, 비대면이 더 편하겠다. 집 밖에 안 나가도 되고 했는데요. 웬걸 비대면이 더 힘들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피곤해 죽겠는데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바뀌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대면이 필요해요. 여러분. 대면이. 물론 몇십 명씩 몇백 명 만나는 건 어렵지만 소규모 한 3분, 4분 만나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면을 통해서 비대면 그룹을 만드시는 작업을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또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연습이라 생각하고 뛰는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그래서 저는 전주축구 뛰고 기회축 가서 이제 스폰서님도 만나고 거기서 또 우리 파트너님들도 만나면서 거기서 자꾸 대면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 줌해야 돼요. 우리 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주는 줌으로 만나고 한 달에 한 주만 얼굴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시스템을 소개하고 다녀요. 그리고 감사하게 같이 해주시는 팀들도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요. 센터도 오픈했다니까. 정식 오픈. 센터 코드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라고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안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사업이 안 된 분은요. 내가 사업을 안 해서 그래. 어떻게 똑바로. 저도 지금 똑바로 사업하려고 못하는 부분 계속 체크하고 고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없지만 우리 신홍철 본부장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신홍철 본부장님 등에 업고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공자를 등에 업고서. 진짜 일을 하셔야죠. 혹시 여러분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분들 없을걸? 대실 소실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다 해봐야 두 줄인데 대실 소실 어딨어. 그냥 다 내 거지. 여러분 줄 하세요. 여러분 줄. 여러분 왼쪽 줄 오른쪽 줄 여러분 줄 하시라고. 한쪽 마시면요. 제가 제 이름 걸고 장담할게요. 10년 안에 애뜸사 그만둬요. 절대 못해요. 한쪽 줄만 한다? 절대 못해요. 두 줄 하세요. 두 줄 하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다만 마음만 똑같이. 근데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파레토 법칙 많이 배우셨죠? 20대 80의 법칙.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전 요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두 개 다 내 건데 마음을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다 내 거지만 조직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룹과 조직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80대 20으로 시간을 쓰시고 포인트 쓰시고 몸을 쓰세요. 제발. 그럼 20은 어디예요? 여지껏 써왔던 그룹이겠죠? 좀 커져 있는 그룹. 80은 어디예요? 이제 내가 키워야 될 나머지 한 그룹이겠죠? 이렇게 20, 80, 20, 80, 20, 80 스폰서 파트너, 스폰서 나 파트너, 스폰서 나 파트너 20대 80, 20대 80, 20대 80 가세요. 그러면 대실 소실이 어디 있어? 내가 대실에 20을 내갔어요. 20을 보고 있어. 그 밑에 파트너분도 20대 80 보고 있어. 그 20이 20을 얹고 20이 20이 20을 얹고 20이 20이 20을 얹으면은 온 좌우가 다 100이 되잖아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산하에 여러분 본인부터 위 말고 위는 다 필요 없어. 위는 다 없어져도 돼. 나부터 내 밑으로 20대 80 소통을 통해서 좌우 밸런스 시소를 잘 타셔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밑에서 나부터 애텀이 리더가 되고 내 파트너분이 리더가 돼주시고 그 파트너분이 리더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모두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아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딱 얘기하세요. 신홍철 너 기다려. 나 간다. 네가 있는 곳까지. 스폰서님께 호언장담하시고 진짜 발표하시고 외치시고 맹세하시고 꽉 지키셔서 모두 다 같이 억대 연봉자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억대 연봉자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매일매일 밤 기도하고 바라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김성호 패널로도 마스터 같이 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